네,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고 보유세 부분 때문에 종부세죠. 특히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맞춰가지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그래도 좀 부족한 시간이지만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죠? 그의 반응은 어떨 것이고 그리고 대처법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70% 이상이 올라버렸고요. 공시 가격이 그렇습니다. 자, 서울은 한 20% 가까이, 대부분 다 20% 가까이 올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 거죠.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이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서울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세 표준이 그만큼 많이 올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이 공시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재산세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6%대 징벌적인 과세죠. 그만큼 많은 보유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기사에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뭐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반포자이 뭐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거의 뭐 2천만 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2천만 원이 나오고 뭐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기로에 섰다,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다. 막 이런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죠? 저도 겁이 납니다. 상당히 겁이 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시가격이 급등했어요.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그 부담을 느낀 것 때문에 매물을 이제 부담되는 사람들이 내놓겠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면 매물이 쌓이겠죠. 쌓이면 이제 가격 하락된다. 자, 실제 그럴까요?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면 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기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보유세 낸다고 서울 집 팔아요? 우리 서울에 집을 보유해보셨던 분들은 알잖아요. 서울 집 팔고 싶습니까?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 있는데 내가 보유세 냈던 것보다 더 올라 있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자, 월세 올려서 세금 내지 이게 다 조세의 전가라고 안 하니까 조세의 전가 뭐 귀착이라고 그러죠. 자,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을 내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들도 생활비를 그냥 아껴버리겠다. 그래서 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과연 이만큼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부담되시는 분들은 증여를 통해서, 절세 방법을 통해서 이미 많이 기초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는 한정돼 있다라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가지고 주택 가격 이때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때 당시에 정권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뭐였습니까? 12구 대책에서 종부세 때렸죠. 종부세 나왔죠. 3주택자 중과세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지고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 나왔죠. 그때 뭐였습니까? 2주택자한테 또 중과세 때렸죠. 중과 때렸는데 시장 죽었습니까? 안 죽는단 말이죠. 잠깐 주춤을 합니다. 주춤을 하는데 결국에는 길게 보면 결국에는 많이 오르더라. 이게 그때 당시에 수요가 억눌려 있으면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억눌려 있으면 그 다음에 더 폭등을 하더라. 이게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눌렸죠. 여기 또 눌리겠죠. 눌리고 난 다음에 이 보십시오. 기울기 보십시오. 확 섰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오른다. 그냥 차라리 놔둬버리면 그냥 쭉 이렇게 오를 텐데 눌러버리니까 눌렸다가 갑자기 한 번 더 튀더라. 이게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 사실을 또 계속 보여주는 이게 반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연구 보고서들도 있어요.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145년간 자본주의 나라의 선진국들을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부동산이더라. 이런 보고서들도 막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진국도 다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전쟁이 나도 안전하더라. 그죠? 자, 전쟁이 나도 안전하고 그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만 할 수 있으면 부동산은 무조건 보유하라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미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보고서도 보면 지금 현재 금리 내리고 있죠? 금리 뭐 거의 저금리 아닙니까? 역사상 이런 금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FED, 뭐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할 것 없이 자산 규모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사왔다는 거죠. 돈을 그만큼 시장에 풀었다는 거죠. 내가 사고 돈을 풀었다. 시장에 돈이 이만큼 풀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울여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죠. 요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풀려 있으니까 통화량은 증가되고 통화량이 그만큼 많이 풀리는 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바로 실거주로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요.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세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견디십시오. 그게 나중에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